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코너입니다. 오늘 원광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이용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녹음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요새 좀 집콕 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 집콕 생활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좀 처음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생활들 좀 즐겨 하시던 분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네. 하지 않았던 그 조립 장난감을 모아서 조립하고 퍼즐을 맞추고 또는 가구를 수집하고 이런 내가 오덕후가 된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덕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이거 재미삼아 한번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거기에 또 정통한 분이시라고 우리 이용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오늘 굿모닝 인문학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타쿠들은 사회성이 좀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과거에는 좀 오타쿠 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런 질문 연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테레오타입. 예. 전문 용어 나오는 겁니까? 근데 사실 좀 많이 신문 같은 데서도 보시고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선입견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사회에서 아주 고착화된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쿠 하면은 요건 이제 재밌는 게 한국, 일본, 중국 다 똑같이 좀 사람의 신체가 좀 풍만한 경우 그렇게 좀 안경을 쓰고 그렇죠. 피부도 여드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오타쿠가 그럴 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미지들이 반복되면서 아예 대상 자체를 이제 지칭하는 것처럼 만들어져간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은 첫인상. 80년대, 90년대에 이 오타쿠라는 존재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언론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가 이제 그 뒤에 많은 이제 인상들을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보다 경제 발전이 빨랐기 때문에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러한 특정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보다가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교류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일종의 동호회인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점점점 늘어나고 가시화가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제 오타쿠 연구라는 글이 1983년 나카모리 아키오라는 분인데요. 전문 연구자는 아니고 저널리스트인데 근데 이분 연구라고 해놓고 좀 굉장히 이제 악평들을 써놨어요. 안경에 파묻혀 영양실조 걸린 하얀 돼지 같은데. 너무 말이 심했네. 그렇죠. 엄마가 사준 옷 차려입고 세기말적으로 어두컴컴하다가 만화 행사장에선 잔뜩 모여 활개치는 여자를 사귈 수 없을 것 같은 놈들. 이런 단어들이 연구지에 실렸다고요? 이거는 제목은 연구고 연구지만 잡지에 실린 거고요. 잡지에? 이건 너무 혐오의 발언들이 너무 심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요거 곰곰이 뜯어 보면은 오늘날 통용되는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외모 들어가 있고 남성성의 결여 그런 것들 또 이제
만화 행사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것을 뒤집는 뭐 다른 뭐 인물이나 뭐 발언이나 이벤트들이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쐐기 결정타를 이제 그 날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일본의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사람이 도쿄 일대에서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막 수법도 매우 잔혹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지? 원인이 뭐지? 하는데 그 사실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뭐 어쨌든 뭐 성장 과정에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이제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는데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식의 어떠한 것들이 눈에 띄면 그것이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집에 가보니까 이때 80년대 후반인데 방 안에 각종 비디오 테이프가 6천여 개가 있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흔히 오타쿠라고 판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타쿠들은 잠재적 범죄자다. 그러니까 얘들은 맨날 가상 세계만 보다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몰아가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게 심했냐면은 2008년까지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오타쿠라는 말을 쓰면 안 됐어요. 금지어가 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금지어라고는 하지 않고 방송 문제 용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돼서 첫인상이 이제 아주 나빴으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후로 이제 90년대에 들면은 저기 한 93년부터는 도쿄 대학에 그러니까 뭐 도쿄 대학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그 오타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강의가 또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마이너스적인 것들만 논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긍정적인 논의들도 그 뒤로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 뭐 좀 정신분석학 쪽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쨌든 이미지가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그 자신이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죠. 그렇군요. 아무튼 오타쿠 이건 이제 일본 말이고 우리나라는 뭐 오덕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 똑같은 단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저기 뭐 강남의 탱자가 물 건너오면 귤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컨텐츠는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 단어가 태어나게 된 사회의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오덕후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그 발생한 것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오타쿠라는 이제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수입산이다 라는 건데 요거를 좀 한국식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오덕후라고 바꾼 거겠죠. 2000년 전후해서 물론 이제 그 90년대부터도 이제 그 일본 문화를 암암리에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 2000년 이후가 중요하냐면은 한국이 이제 98년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식 채널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막 시내 나가보면은, 막 그 CD 이렇게. 어둠의 경로가 있었죠. 그런 거 이제 그 파는 장소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었었는데,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부터 사실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기가 굉장히 이제 그 수월해졌습니다. 용이해졌죠. 이것들은 이제 그 90년대에 있었던 PC 통신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게 그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이 아무래도 전화선으로 하면은 이제 그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림 하나 보내면 뭐 몇만 원씩 나오고 네, 맞습니다. 뭐 부모님께 이렇게 등짝을 맞는다던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2000년대부터 특히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들 뭐 대표적인 사이트는 역시 그 DC 인사이드가 되겠네요. 네네.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그 반장난식으로 오타쿠지만 우리는 뭐 한국이니까 뭐 오덕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덕후가 됐고 이제 한국에서 오덕후는 굉장히 이제 정착이 된 용어죠. 이제 한국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특정한 이제 그 아이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덕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생각나는 거 이제 밀리터리 덕후들이 자기들을 우리는 밀덕. 그런 식으로 줄여서 좀 사용하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은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일본이랑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한국은 초기에 좀 그 무료 콘텐츠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불법적인 경로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오묘한 게 메이드 인 재팬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한국인으로서 민족주의가 당연히 이제 있는 건데 일본에서 온 것을 좋아하는 것은 또 이게 좀 그 대중 정서상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이제 그 뭐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오덕후들이 또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지점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가 됐습니다. 2020년. 저희는 이제 오덕후 또 오타쿠,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점은 이제 과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2020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부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오타쿠와 오덕후의 범주가 사실 이제는 굉장히 이제 넓어졌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아이돌까지도 이제 오타쿠로 들어가죠. 아이돌 뭐 일본에서 이제 또 특이한 게 한국이 이제 철도회사가 코레일 하나잖아요. 일본은 그 지역마다 철도회사가 다 따로 있고 그 사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위해서 막 자기들만의 특별한 열차를 만들고 막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 덕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기차를 수집하고 뭐 노선도를 파악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기차를 수집하는 거는 뭐 저기 한 뭐 국가를 소유하는 수준이 아니면은 모형을 수입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음식 덕후들도 있고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범위가 많이 확대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요즘에 오타쿠라고 한다면은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초기의 이미지들은 완전히 저거 혐오, 배제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존,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겠어. 딱 그 정도인 건데 그 한국에도 이제 그 프로듀스 101의 성공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원래 모델이었던 뭐 AKB48 같은 곳에 이제 선거들.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선거를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특설 무대를 설치해 놓고 그 MBC 아나운서가 앞에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무슨 저런 문화가 있어 하면서도 아주 큰 행사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고. 그 일본 경제가 지금 계속 그 침체 상황이기 때문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오타쿠들은 소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다른 부분이 이제 그 줄어들지 않는데 여기는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타나서 예. 좀 이제 그 가시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꼭 질문해달라고 하는 질문지가 있었어요. 요 질문인데, 네. 요거는 좀 제 언어로 하기보다는 네. 교수님의 언어로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오타쿠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왜 넣으신 겁니까? 그냥 예.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원고를 구상을 하면서, 네. 일반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사실 이제 오타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변에 오타쿠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찾을 수 있으려면은 네. 본인도 오타쿠여야 돼요. 나도 무언가에 좀 빠져 있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네. 서브컬처와 팬덤 문화라고 예. 강의를 했었는데 50명짜리 수업인데 네. 50명 중에 한 45명이 오타쿠 학생들이 이제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겉보기에는 다 너무 멀쩡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요즘 대학생들 다 성실하고 착하고 뭐 예쁘고 뭐 다 그러잖아요. 예. 다 그런 학생들인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가 있고 그거를 막 몰입을 한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그러면 네. 저도 어느 의미에서는 오덕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기기도 일부러 막 사요. 필요도 없는데 사서 그렇죠. 집에서 막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꽂아보기도 하고 다시 되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조심해서 사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저거잖아요. 이 오타쿠라는 존재들이 네네. 밖에 있는 배제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네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다 있죠. 취미는 누구나 다 있죠.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좀 이제 많이 과하게 몰입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좀 집에서 등짝을 맞을 수준까지 그 이상 넘어간 경우가 이제 요렇게 지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네. 이용범 교수님은 네. 오타쿠를 연구하는 오덕후시네요. 그렇죠. 예. 오덕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누구나 다 그러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네. 이용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보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오타쿠 같은 경우에는 오타쿠에 대한 이제 이미지 네.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특정한 자기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네네. 잘 모르니까 교류를 해보고 이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고 나면은 네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이해를 하기 전에 이미지를 앞세워가지고 쟤들 오타쿠들 하고 이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된다면은 정상적인 이제 교류 같은 것들이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사실 이제 한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네네. 한국 인구의 이제 한 7% 정도까지도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해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보이시지만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네.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시민 인식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한국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나라로 남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거 없는 편견, 또 혐오가 아닌 다양성 중심의 소통 중심의 시대로 나아가자.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의 이용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